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네, 일일일식으로 찾아뵀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하자, 마스크 착용하자,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 바람에 중간에 끊겨서 그래서 그 앞부분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끝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언제든 궁금한 부분을 먼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 그냥 마음대로 들어 듣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자 라는 챕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생 100년궤에게 만년을 보내는 방법이다. 병원에서 누운 채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팔팔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점에 나는 무척 욕심이 많다. 의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를 열심히 일해왔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어느 정도는 열심히 일한 몫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렇다고 딱히 놀면서 한가로이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 입원할 정도의 병에 걸리면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암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비해 좋은 병일지도 모른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은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암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주어진다. 즉, 죽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으면 어떻게 할지, 살아갈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을 할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라면 아마도 매일 반복해온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처럼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5배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사실은 이 의사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섭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일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욕적인 삶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카스에 항상 올려드리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이 현 시대에는요. 먹을 것이 풍요롭지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부분 열악하다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는 운동 중에 첫 번째가 육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먹지 않기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내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 살리기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래서 섭생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섭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내지는 암에 걸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전에 먼저 걷지 못하거나 잠들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게 된다는 식으로 인생의 리듬이 무너지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면서 숙면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1.5배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면서 숙면하는 그것이 바로 최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네, 잠이 안 온다 걱정하시는 분들
한번 곡기를 끊어보세요. 제 말씀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은 두 끼를 두 끼에서 한 끼를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요, 이 마음 자세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한 끼의 식사를 바라보는 그 느낌은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채 중심의 식단을 하시게 되면요, 몸이 굉장히 개운하고 맑아지는, 정신과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몸이 정말 가벼워져요. 그래서 정말 걷고 싶은 충동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느낌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필로그로 들어가 보면요, 매끈한 피부와 잘록한 허리를 위하여. 나는 유선,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 외과 의사이다. 즉 여성의 유방암을 잘라내거나 동시에 다시 만들기도 한다. 예전에는 유방은 한 번 잘라내면 그걸로 끝이었다. 유방이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방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한다면 외관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33살에 유방 전문의로 방향을 틀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도 함께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의사의 입장의 발언인 듯 하고요. 어찌됐든 암에 걸려서는 안 되겠죠. 유방암이든 무슨 암이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한 끼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선약을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사는 동안 병원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죽음 임종 시 죽음을 임종하기 전까지는 내가 곡기를 끊겠다. 이런 어떤 결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왜냐하면은 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약을 먹이거나 내지는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해서 절단을 하거나 어떤 보형물을 장치하는 건데요. 그거는 자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 자연에 어긋나는 그 행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섭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보면요, 취미 활동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막 60, 70 어르신들이 20대처럼 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봬요. 근데 그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60대는 20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뭐 노력하고 뭐 산을 많이 탄다 해도 60대는 60대고 70대는 70대이기 때문에 적당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날 오카야마에서 개업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초청받아 유방 수술을 하러 갔다.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근처에서 가장 맛있다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 그런데 주방장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식사한 것을 무척 후회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은데, 그 전 유튜브에는 인사를 하러 우리 테이블로 온 주방장이 지나치게 뚱뚱했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그와 똑같은 체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연극을 했을 때 느껴졌던 건데, 그 연출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디션은 공연답게, 공연을 오디션을 공연처럼, 공연을 오디션처럼, 이런 말을 하시면서 배우들은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몸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에 그분한테 의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이제 의사분이 자기가 뭐 3대째 의사였고 아버지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부, 부모, 아버지가 이제 고지혈증이 고지혈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 뭘 말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섭생은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예요. 특히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축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동물을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살림을 엄청나게 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가 막 계속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무를 심어야 될지 몰라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브로콜리 씨앗을 갖다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심어봤더니 정말 싹이 튀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에 나무를 심는 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좀 더디 올 수 있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래도 오죽하면 데프리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막에도 훌륭한 분들이 막 나무를 심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여성 운동가 분들도 왜냐하면 이제 그 사막화라는 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피폐함을 안겨다 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막에도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이렇게 사계절이 튼튼하게 있는 우리나라가 나무를 열심히 심거나 적어도 자연을 훼손하는데 좀 더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를 좀 감안해서 좀 그 자연 훼손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찾아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현 세대들이 애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무엇을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특히 카페인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커피가 뿐만 아니라 차 종류 자체가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몇 년 전에 유행처럼 그 차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막 다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막 어떤 분들은 벽 한편에 그 자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조그만 찻잔 있잖아요. 그거를 진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나는 이런 문화를 향유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유행은 유행일 뿐이지 어떤 유행은 정말 유행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믹스 커피를 하루에 뭐 10개를 마신다. 10잔을 마신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가는 거. 그래서 숫자를 기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인지가 먼저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어떤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